안녕하세요. 도원 워리 BAP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특허 스페셜리스트 2호 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10번째 촬영하는 날인데요. 오늘도 그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그동안 해주셨던 내용들이 있으세요. 근데 내용이 너무 짧아서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릴까 하다가 오늘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상공인 분들이 그 상표권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참고하시면 이제 누구나 여유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 구독자 1000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132명을 초과해서 134명, 100명이 넘는 134분께서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고 있으십니다. 130% 초과 달성했다는 게 너무나 기분이 아련합니다. 아마 나중에 한 500명, 1000명 되고 나면 그때 이 기분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도 그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이 많으신 분들이 저한테 몇 명이나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100명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 옛날을 생각하면 그런 눈빛이 딱 나오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눈빛을 보면서 나도 이제 언젠가 한 1년 지나면 저 눈빛을 또 누군가한테 보낼 수 있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채널을 듣고 계신 또 저희 지인분들께서는 하루빨리 서둘러서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촬영을 하면서 영업 목표가 생겼다는 게 이제 60 보는 나이에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삶의 활력이 돋고 또 제가 이렇게 살면서 뭔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 또 누구를 만났을 때 할 얘기가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명함도 뒤편에다가 제 유튜브 채널을 기재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해 주셔서 고맙고 갈수록 발전하는,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튜브 채널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경고장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경고장을, 빨간 도장이 찍힌 우편물을 이제 받아보신 분도 있고 뭐 아직 못 받아보신 분도 있을 텐데, 예전에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으로 많이 날라오지만 예전에는 그 주차 위반 딱지, 또 내지는 신호 위반 딱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편으로 날라왔잖아요. 근데 빨간 딱지도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냥 무슨 교통 뭐과, 뭐 경찰서, 경찰서 무슨 교통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어렸을 때는 그거 보면 그냥 여기서 나한테 웬 관심이지?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면 뭐 얼마 내서 얼마 내서 이렇게 찍혀 있죠. 근데 그걸 보면 이제 좀 실망하죠. 왜냐면 예를 들면 이제 서초경찰서 교통과장님께서 왜 나한테 우편물을 보냈을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몇 번 받다 보면 교통과장이 왜 자꾸 나를 좋아하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40 넘었고 50 넘어서 이제 뭔가 이 사회에 책임을 지는 그런 이제 구성원으로다가 활동을 하면서 이런 빨간 경고장이 나온 우편물들을 받아보면 심장이 갑자기 이렇게 있던 심장이 툭툭툭 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사가 안 될 때는 이런 거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장사가 잘 되면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빨간 도장 찍힌 것들이 이제 우편물이 날아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편물들을 이렇게 보면 누구누구 뭐 법률사무소 아니면 뭐 법무법인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게 홍보물인가 이런 착각도 하죠. 근데 열어보면 거기에 이제 경고장 이렇게 딱 써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딱 보면 어떠세요? 이제 그때부터 심장이 툭툭, 그러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대부분은 그때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변호사가 그 전화를 딱 받죠. 누구누구 씨이시군요. 딱 그러죠. 그러면 이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받았는데 이거 뭐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뭐 법률이 어떻고 뭐 상표권이 어떻고 뭐 침해하셨고 그래서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지는 뭐 더 공격적인 용어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당사자 사장님은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이제 이렇게 뛰던 게 툭툭 이렇게 뛰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쪽에서 방안들을 쭉 얘기를 해줘요. 누구 입장에서 우편물 보낸 그 변호사 입장에서 쭉쭉쭉쭉쭉 몇 가지를 얘기해 주죠. 뭐 언제까지 합의하셔라, 비용은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이 식당이 어느 정도 버는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버는 금액에 맞춰서 그 경고장이 날라오거든요. 그럼 이제 뭐 몇백 같으면은 뭐 매출이 뭐 꽤 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 있겠는데 그렇게 안 보냅니다, 절대. 이분이 딱 들었을 때, 네? 이럴 정도의 금액을 이제 분명히 보내주거든요. 그럼 이제 이 사장님은 그 전화를, 그러면 내가 이걸 다는 못 내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럼 저쪽에서 이제 살짝 여운도 줍니다, 또.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여운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앵커링을 딱 하죠.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배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던지죠. 그럼 이제 이 사장님은 1억은 택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저쪽에서 1억 밑으로도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좀 줍니다. 그러면서 잘 합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그럼 저쪽하고 내가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대리니까 우리 쪽하고 합의하시면 됩니다, 언제 한번 오시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죠. 만나면 이제 그때부터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몇 조를 위반을 했고, 뭐 이 상표권은 누가 주인이고, 뭐 어쩌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럼 이제 사장님은 아니 1억은 도저히 못 낸다, 뭐 이러면 이제 저쪽에서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올 겁니다. 뭐 9천만 원 내셔라, 뭐 5천만 원 내고 러닝 개런티로 뭐 1년에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내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사장님은 일단 많이 줄이는 쪽으로 가는 거죠. 많이 줄이는 쪽으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가기 전에, 내지는 그 우편물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방안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찾아드리려고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한 겁니다. 그 이제 상표권 침해로 해서 경고장을 받아보시면 그 경고장에 나와 있는 내용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피지기 차원에서 그 내용들을 한번 어떤 게 나오는지 보시고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언제 등록됐고, 상표는 요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이 등록 권리자는 누구고, 요렇게 이제 요런 설명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당신이 이 상표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상표의 동일성 내지는 유사성, 또 사용 상품이다 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네 번째는 만약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한 경고들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네가 상표를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걸 사진 찍어가지고 뭐 간판, 뭐 찌라시 내지는 거기 밥 먹으러 가서 사진 다 찍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쭉 이제 거기다 증거 자료로다가 첨부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이제 우리 거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요, 막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예전에 실제로 한 10년, 10몇 년 전인데, 그때 이제 제가 아시는 분 자녀가 그 무료 다운로드 하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옛날에 뭐 무료 다운로드 막 이런 그 문방구에 가면 그런 것들 막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청소년이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뭐 게임 같은 거 막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무료로 막 다운받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날라온 거예요. 무료 다운로드를 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날라왔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건 그 다운로드 받는 그 화면을 캡처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고 있다는 거를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그 화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부 고의적인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를 요구하느냐면, 그때 변호사비가 보통 이제 500만 원, 600만 원 할 때거든요. 그런데 400만 원, 300만 원을 갖다 손해배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변호사비 내느니 그냥 주고 말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무료 다운로드는 그 당시 한 10몇 년 전에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도 됐었고, 그 텔레비전 드라마 중에 이제 모범택시라는 데서 이 사례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악의적으로다가 이제 그런 걸 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저작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당했고요. 그러면서 그때 사실은 이제 그 악의적인 그 회장, 또 나중에 나온 그 모범택시 그 드라마의 어떤 그런 사례, 이런 것들이 좋은 본보기가 돼서 이제 경각심을 많이 갖게 됐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어떤 산업적인, 사회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상표권 분쟁을 발생시키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상표권에 대해서 별로 개념을 갖지 않으시는지 이제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가게를 하려고 그러면 뭐 식당이 됐든 카페를 됐든 뭘 하려고 그러면 꼭 그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러 가면 거기 상호를 적는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무슨 뭐 저 같으면 Don't worry be happy 뭐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뭘 적거나 뭐 유명한 무슨 식당들도 있고 막 많이 있죠. 근데 그거 적을 때 그 세무서 관할에 동일한 업종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그걸 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사업자 등록을 내려간 이 그 사장님은 어때요? 그걸 못 내게 하니까 그러면 이 구에서는 내 하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Don't worry be happy라는 거를 피해서 Don't worry 뭐 be happy 이런 식으로 이제 내겠죠.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만의 상호가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착각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나중에 누가 상표권 뭐 이런 얘기하면 그거 나 다 등록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변리사나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등록해 놓으셨구나 이제 이렇게 또 착각을 하는 거죠. 내지는 상표 조회했는데 안 나오면 상표 출원 신청을 해 놓으신 상태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이 말하고 말하고 달라지는 거죠, 이게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가게 간판을 낼 때는 두 가지로 이 상호가 등록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할 때 이게 이제 한번 등록이 되어지고 그 사업자 관할, 그러니까 이 세무서 관할 지역 내에서는 그 업종의 그 상호는 거기 하나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를 내가 권리화해서 나만의 상표권으로 등록을 하시려면 대한민국 내에서 요건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 신청을 해서 등록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사용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가게 간판이 남한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상표권 찜해라는 등 이런 식으로 방해받지 않고 내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 가게 간판은 사업자 세금을 등록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국세청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중에 들어가는 상호가 있고요. 국세청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이 내용이 보호받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가 상호를 냈다는 것 뿐이고요. 또 시간 지나서 담당자 바뀌거나 그러면 아주 유사한 상호가 그 구청에 다시 등록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Don't worry be happy가 예를 들어서 광진구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세무서 직원이 다른 상호로 하세요 그랬더니 Don't worry be happy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같은 업종에 Don't worry be happy 그러면 Don't worry be happy 있으니까 또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Don't worry be happy 하려고 했더니 또 제가 쓰고 있잖아요. 또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이 Don't worry be happy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사업자 등록이 다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간판을 갖다가 잘 해놓으면 간판이 비슷해 버리면요. 이게 모음 하나 바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지나가는 사람들은 크게 유념치 않거든요. 그냥 비슷한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거를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출원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해놓은 권리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동일한 업종에 제가 예를 들어 Don't worry be happy를 상표권을 등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누가 그 동일한 업종에 상표권을 Don't worry be happy 이렇게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Don't worry be happy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원래 있었고 그 다음 내가 냈고 그 다음에 낸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나의 상표권을 갖다가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유사하게 상표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요 아래에 있는 분들은 내가 특허를 상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이분들은 이 상호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내가 상호를 쓰지 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닥치고 있다 그러면 이 상호는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이분하고 협의해가지고 내가 이 상표를 쓸 수 있는 권리를 득하셔야 돼요. 이 상표에 대해서 이분은 제 상표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사용에 대해서 허가를 받던가 계약을 해서 아니면 그거에서 보상을 하던가 이제 그런 경우를 닥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가 상표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침해를 받았다고 우편물을 받았을 때 내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내 앞에 있었던 Don't worry be happy, 난 Don't worry be happy, 다음은 Don't worry be happy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내 상표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업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세 번째 계신 분은 저한테 허여받든가 상표를 바꾸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앞에 있는 Don't worry be happy가 상표권을 보니까 등록하지 않았고 동일한 업종에서 제가 등록해 놓은 이 상표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경우에 또 해당이 되는 거죠. 먼저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나한테 상표가 방해가 돼. 그럼 이제 1번 사장님의 입장이 있고 2번 사장님의 입장이 있잖아요. 자, 2번 사장님이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그 변리사한테 얘기하고 변리사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우편물을 빨간 도장 뻥뻥 찍어가지고 경고장을 이쪽으로 Don't worry be happy에 날립니다. 그럼 Don't worry be happy 사장님이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깜짝 놀라서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상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랑 합의해서 손해배상하고 이 상표를 사용하겠느냐? 이 경우가 한 가지 있을 거고요. 이분이 특허를 잘 아시는 분이었었어요. 상표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여기 이제 PPT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상표권 선사용권이 이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미 1년 이상 전에 이 상표권을 간판으로 내걸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식당이 영업활동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있었다. 그래서 매출액이 뭐 많진 않더라도 어쨌든 먹고 살 정도 이상의, 먹고 살 정도의 내지는 가게를 유지할 정도의 매출을 꾸준히 올리면서 이분이 이 상표를 영위하고 있다 그러면 상표권 선사용권이 이분은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이길 수는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분도 깨갱하고 이제 이 밑에 두 번째 Don't worry be happy 상표권 갖고 있는 사람한테 손해배상 내고 사용권 허가 득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 1번 사장님이 만약 제 유튜브를 보신 시청자세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첫 번째, 나는 이 사업을 이미 너가 특허청의 상표권을 얻기 전 몇 년 전부터 사용을 해왔다. 그리고 나는 그 상호를 걸고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하면서 그 이후 그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이렇게 매년 세금 신고를 하고 매출액을 올려왔다. 이렇게 통보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네. 이게 상표권 선사용권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문가들한테 말씀하시면 되게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기간이 어떻게 되고, 매출 금액이 어떻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유튜브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셔요. 찾아보시면 막 엄청 복잡하게 얘기해 놨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분명히 내가 먼저 쓴 건 맞거든요. 먼저 쓴 건 알겠어. 왜냐면 얘는 사업을, 예를 들면 2024년부터 시작을 했고, 나는 이미 2020년부터 이 사업을 해온 거죠. 그래서, 난 상표권 선사용권이 있구나라는 건 인지를 했어. 그랬더니 거기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표권 선사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 요렇게 또 문구를 달아놨어요. 그리고 그거 막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상담받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호사나 변리사님들은 상담 받는 게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런 경우를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업자 등록증 4번 하나,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세금 신고하셨던 거 한 3년치만 해가지고 뚝 보내고요. 끝. 더 이상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거에 간단한 좋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한 8년 전 정도 됐는데 한 8년 전에 상담 의뢰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때 제가 이제 특허 지원 센터장을 막 하고 있을 텐데 상담 의뢰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에 그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일본에 진출을 한답니다. 그런데 일본에 진출을 하려면 이제 이 대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이제 이 특허권에 대해서 다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특허권이 없으면 특허를 획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대기업에서. 그런데 이 사장님은 이 기술이 일본 기술하고 똑같은 기술이에요. 조금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제 그때 그 회사로 컨설팅 회사로 의뢰가 왔고 이제 특허 지원 센터장인 저한테 이제 업무가 나와서 제가 이제 그거를 봤죠. 처음에 저도 뭘 잘 몰라가지고 막 와 이거 어떡하지 회피 설계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제 고민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 대표님도 만났더니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이 특허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게 많았던 거죠. 한 달쯤 지나고서 진짜 우연치도 않게 아주 쉽게 해결이 됐어요. 컨설팅 피도 못 받았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분이 일본하고 똑같은 기술이긴 한데 이분은 이거를 이미 한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이 제품을 생산을 해오고 있으신 거예요. 물론 중간에 계속 업그레이드는 됐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생산하시고 매출을 올린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일본에 있는 회사는 이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서 쓰기는 했는데 거기는 10년이 안 된 거예요. 이 제품에 대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그래서 우선 그 여기 나오는 선사용권 있잖아요. 선사용권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외국에 가더라도 이분이 이 제품을 통해서 이미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는 걸 입증을 하고 그걸로 이제 그쪽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 저쪽에서도 특허 침해로다가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특허 문제가 해결이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상표권도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상표권에도 알아보다 보니까 상표권 선사용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표권 선사용권이 생각보다 내가 등록을 해 놓으면 생각보다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권을 가지고서 내가 꾸준히 매출을 해왔다면 사실은 적어도 10년 이전에 내가 동일한 사업을 같은 자리에서 내지는 뭐 동일하게 상호를 걸고서 사업을 영위해왔다. 근데 최근에 나온 사람들이 상표권을 획득했다고 해서 나를 괴롭게 못한다. 요것만 이제 결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표권을 출원을 해서 내가 그거를 이제 받아 놓으시는 게 좋은데 만약 그렇게 상표권 침해로다가 만약에 내가 상표권이 없을 때 공격을 받으시면 이 상표권하고 내가 쓰는 거하고 업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상표권을 받은 지정 상품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상표권 분류가 있고 상표권 분류 안에 지정 상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정 상품을 나랑 동일하게 받아놨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변리사님들 이런 전문가들의 힘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정 상품을 동일하게 받아놓지 않았다 그러면 명확히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30유다 하시면 이제 제일 많은 게 카페인데 30유가 커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30유로 이분이 그 상표에 대한 등록을 받고 거기 이제 지정 상품을 코드 한 4개 5자리 정도 해가지고 받아 놓으셨는데 내가 나는 커피가 아니고 뭐 카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 상표권 침해로 연락이 왔어. 왜냐면 나도 커피를 팔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지정 상품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거기서 침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표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상표권 우선 사용권을 내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동일한 상품 분류까지도 내가 침해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해당이 안 되면 나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식별성에 대해서 좀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봐서 이건 아니다 아니다라는 생각이 명확히 드시면 행정소송도 불사하실 것을 내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다 돈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행정소송비 이상으로 많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협상을 해보시고 협상을 한 돈이 너무 터무니없다. 그러면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시는 게 맞다. 그런 추천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첨언해서 알려드릴 게 있는데 상표권을 등록을 하실 때는요. 예를 들면 내가 커피숍을 하고 있잖아요. 커피숍에 내 상호가 있어. 그래서 이 상호를 내가 상표권 등록을 해. 그러면 커피숍에 대한 상표만 등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가게에서 빵을 팔잖아요. 아니, 누가 이제 다른 분이 카페인데 빵을 팔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거기 동일한 상호를 쓰고 있어요. 그럼 커피라는 것만 보면 상표권 침해가 맞잖아요. 근데 이분이 베이커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동일한 상호인데 커피도 팔고 베이커리도 파는데 여기서 뭐 파스타 같은 것도 팔아요. 예. 조찬을 파는 거죠. 뭐 그러면 이제 나는 카페만 하고 있는데 또 이거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행정소송 가시면 내가 암만 카페에 상표권을 갖고 있어도 상표권, 베이커리 뭐 이거 다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상표권 침해로 얘기를 해도 모르면 당하는데 알면 소송까지 가면 내가 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표권을 획득을 할 때는요. 앞에 제가 뭐 류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상표권이 이제 상품으로 1류에서 35류까지 있고 서비스가 36에서 42류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카페라 하더라도 카페 말고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건 베이커리나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내가 등록을 해 놓으셔야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손님들 입장에서 딱 보셔야 돼요. 손님들 입장에서 돈워리 BFP라는 상호가 걸린 카페가 있어요. 돈워리 BFP라는 상호가 걸린 카페 베이커리 카페가 있어요. 또 돈워리 BFP라는 파스타 식당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테이크아웃을 하고 여기서도 테이크아웃을 하고 우리도 테이크아웃을 해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이 상황 자체가.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표 한 건 내는 데는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상표를 4가지 분류 정도를 갖다가 확보하시기를 이제, 좀 조언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비용은 좀 한 4, 500만 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100 얼마 해가지고 그냥 상표만 걸어 놓는 거하고 정말 확실하게 내가 상표권을 획득을 해서 정말 커피랑 관련된 사업을 아무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하고 좀 내용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할 때 내가 상표권을 가지고 내 사업을 방어를 하겠다 하시면 공격을 안 하시더라도 남이 커피를 파는 장사를 하는데 내 상표는 못 걸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관련된 업종까지도 같이 내가 막아두는 게 내지는 내가 획득해 두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예를 드는 상품은 제가 돈워리 BFP로 뭐 치킨, 맥주, 음식점, 카페, 유통까지 같이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상표권에 대해서 좀 쉬운 거, 아니면 생활에서 닥칠 수 있는 정말 자영업하면서 불편할 수 있는 진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아마 알고 계시면 내가 도움을 받던지 아니면 내가 아는 지인의 도움을 받던지 누군가는 도움을 반드시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인지하셔서 내 상표권이 내 상호가 사업을 방해받는 일이 없고 또 이렇게 손해배상으로 금전손해가 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구독자 1000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자 하시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댓글, 알림 신청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게 스페셜리스트라고는 하지만 전문가 영역은 아니어서 국가의 제도를 활용하는 업무를 갖다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작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뭔가를 뭐 이렇게 말씀드릴 때 경험을 말씀드릴 때 그것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거,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